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가 박동희 기자의 한국경제 박동희 기자의 베트남은 지금 그래서 베트남 대박놀이다 쪽방난 한국 의사들이란 이게 2020년도 1월 11일이니까 며칠 됐네요. 한 4일 전에 기사를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을 드리는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등장하는 그 기사에 인용된 것이 제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박 기자가 베트남 관련해서는 아주 이슈 메이킹 것 같아요. 예, 예. 저것도 뭐 보면은 자, 여기 위에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시장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네. 뭐 저는 이 장면이 익숙한데 이거 뭐 집단 수용소도 아니고요. 뭐 시장도 아니고 이게 보통 베트남 뭐 어디 병원을 가든지 간에 그냥 좀 병원 가면은 이렇게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뭐 난장판이 이럴 데가 없지요. 사람을 보십시오.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딜 가든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의료 서비스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 20년 전만 이렇고요. 사람들은 아파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런 가서 몇 번 보고 나서 우리 농담 삼아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베트남에서 아프면 큰일 나겠다, 니들. 그랬더니 니들 자기들도 그렇더라고요. 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 베트남 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베트남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한국 의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가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난 내용입니다. 저도 뭐 그런 점에 따라서 해설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형외과 의사 A는 한국인이세요. 제가 이런 A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거는 A, C 등입니다. 등. 많아요. A란 분이 많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네. 뭐 하노이뿐만이 아니라 호치민도 마찬가지예요. 하노이, 호치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다 이거지. 이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뭐 돌아가시면서 한 베트남을 향해서는 한국에 들어가서 이 베트남 방향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놓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지경이었어요.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하노이 도심에 클리닉을 개업했는데 무슨 얘기냐? 1년도 안 됐는데 의료 장비를 몇 억씩 투자하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이제 보통 베트남 파트너는요. 보통 형태가 이런 클리닉들은 이제 건물을 대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농담 삼아서 한국에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뭐 농담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로케이션하고 스페이스를 대면은 이제 서로 조인트 벤처 놈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유행하는 조인트 벤처 컴퍼니 그래서 벤처 같이 합작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 의사는 의료 장비를 주로 대라고 의료 장비하고 기술 얘들은 기술이라고 불러요. 네. 를 대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서로 이제 조인해서 하는 건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개 90% 거의 95% 이상이요 쫓겨납니다. 뭐 A란 분뿐만이 아닙니다. 다 쫓겨납니다. 건물주가 어떻게든지 쫓아내는데요. 쫓아낼 때 의료 장비를 대개는 다 뺐습니다. 대개는 요거 의료 장비를 갖다가 안 뺏기고 건물주에게 안 뺏기고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고도의 기술과
참 웃기죠? 고도의 기술과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저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에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일단 건물 안에 뭐 어떤 이력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것이 어떤 사유든지 간에 누구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건물에서 다시 빠져나오려면은 그 건물주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 안 해주면은 그 물건의 소유가 누구 거에든지 관계없이 못 가져나오고요. 무단으로 갖고 나오려고는 경찰이 바로 개입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 1위국이란 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일본하고 경쟁합니다. 뭐 중국에 뭐 잠깐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 박 기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이 잠깐 2018년도에 내준 거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유가 아니냐면 이거는 중국이 현재 좀 무너지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그 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 베트남에다가 이제 돈을 옮겨요. 중국에서부터. 왜냐하면은 저기 베트남은 긴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긴 나라인데 이 위가 그 라오카이, 랑선 이런 데가 다 중국하고 국경선이니까 일을 통해서 많은 그 이 중국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투자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그 회사를 만들어요. 이 회사들이 또 그럼 베트남 회사로 또 위장을 합니다. 중국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든지 뭘 어떻게 해갖고 뭐 중국에서 갖고 오든지 뭐 여기서 만들든지 뭐 대개나 중국에서 갖고 와서 뭐 포장만 베트남으로 포장하는 거죠.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국으로 수출.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베트남 제품들은 많이 수입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우회 수출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잠깐 반짝했었어요. 반짝.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이 베트남에 이렇게 뭐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찾았다는 거죠. 되찾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꼭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되찾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가 1등이었어요. 뭐 일본하고 다툰 건 일본으로. 근데 이제 뭐 여기 뭐 전직 대사님 주 베트남 한국 대사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고 뭐 하셨는데 한국이 베트남 1등 투자국인 건 맞는데 이 의료 분야에서는 투자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박 기자가 이거 잘 짚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베트남의 내수 시장은 전혀 공략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 아주 그 박 기자가 아주 제가 보면은 아주 영민해요. 한마디로 이거를 짚었다. 요 말은 아주 굉장히 아주 뼈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베트남 투자 1등국인데 1등 내지 2등을 항상 해왔는데 최근 왜 베트남 내수 시장은 공략하고 있지 못할까? 심지어는 삼성의 그 핸드폰조차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생각만큼 그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못하고 있다 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늘 주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헬스케어 분야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저는 의사 생활하면서 이게 아쉬운 분야였죠. 여기 막 이렇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뭐 얼마나 많은 대학과 민간 병원들 뭐 큰 병원들이 많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고 또 자본가들도 요새 뭐 수십조 원에 수백조 원? 잘 모르겠네. 투자 자금들이 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부동자금으로 떠돈다면서요. 여기 그래서 그것들이 베트남 진출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다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다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하노이의 경우에 결국은 하노이 시장에서 안착한 의사가 다섯 손가락이 남을 정도라는 게 뭐냐면 5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뭐 이제 하노이에도 일하고 있고, 저는 호치민에 가서도 일하고 있었고, 이제 또 다낭이나 이런 데로 근거지를 넓힐 생각으로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런 현실을 볼 때 분석을 좀 우리 박동희 기자가 했나요? 여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무주공산이란 뜻이에요. 왜냐면은 베트남에서는요, 베트남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면허 시험이란 게 없습니다. 베트남을 특정적으로 표현하면요, 의사 면허 시험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1991년도군요. 의과대 서울의대를 제가 졸업하고서는 졸업과 동시에 의사면허 시험을 첫 합격을 했죠. 이때 다 붙냐고, 다 붙지 않냐고요? 요식적인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저는 붙었어요. 붙었으니까 의사면허 받았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관리하기가 싫었을까? 안 그럴 텐데. 그것도 귀찮아서 그랬을까? 당국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의사면허 시험이 없고 그냥 베트남 의사들조차도 의대 졸업한 다음에요. 그냥 뭐 전공이나 인턴 레지던트 이런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없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어디 클리닉이나 병원 이런 데서 몇 개월 버티면요. 좀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도 하든 뭐 이렇게 좀 일 좀 해주고 월급 좀 받으면요. 의사면허가 바로 주어집니다. 이러니까 무슨 뜻이냐? 외국 의사들이 오더라도 외국 의사가 자국, 뭐 한국 의사면은 한국에서 의사면허증, 뭐 미국 의사면은 미국의 의사면허증, 또 프랑스 의사면은 또 프랑스, 또 일본 의사면은 일본 의사면허증을 증명하면은 그냥 영어 시험이나 또는 베트남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냥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아니 저기 외국 의사한테 의사면허 시험을 치고 싶어도 뭐 시험 뭐 문제라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얼핏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와, 이거 좋네. 보세요. 베트남 시장이 의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야, 면허는 영어 시험만 치면 준대더라. 어? 베트남 시험만 치면 준대더라. 이러니까 와, 한국 의사들 또는 뭐 요즘은 뭐 여기 뭐 프랑스 의사들은 이미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고, 여기가 베트남이 뭐 100년 이상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니까, 네. 일본 의사들 다 여기 오면 다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러냐? 이게 진입 장벽이 실제로 낮냐? 이런 점에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전에 호치민에서 이게 시험이 저기 영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영어 시험. 한국 의사가 30명 왔어요. 30명. 시험 쳤어요. 저는 제가 시험 칠 땐 저 한 명이었어요. 저 한 명. 네. 저 한 명이고 한의사 플러스 두 분에서 한의사 두 분에서 세 명이었는데 세 명이 시험 쳤는데요. 세 명 다 붙었어요. 영어 시험. 그때 몇 년 됐어요. 근데 이 저만 남고 이 두 명의 한의사분도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못 버티고. 네. 하여간 뭐 베트남 정부도 공식적으로는요. 여기 장관도 그러고 뭐 우리 대사관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합니다. 왜 면허 안 주냐 한국 의사들에게? 그러면은 베트남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래요. 아니 뭔 소리냐, 우리 제도적으로 환영하고 다 환영한다. 영어 시험만 치면은 합격하면 다 면허 주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래요. 이상하죠. 근데 또 면허 받는 의사는 하늘이 별따기라고 그래요. 왜 이럴까요, 이게 그죠? 보시면
사실은 정부도 외국계 병원과 의사들의 자국 진출을 두팔번이 환영해요. 네? 외국의 병원 분야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정부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말이죠. 이 돈 좀 있는 베트남인들이 해외에서 연간 20억 달러를 웃도는 것을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떡고물이 있는 거지. 떡고물이 있으니까 야, 그 베트남 정부에서는 야, 그 돈 해외에서 쓰느니, 그죠? 여기다가 뭐 외국계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뭐 여기 베트남 내에 지어지면은 그 부유층들이 여기서 더 쓸 거고 해외 안 나가고 그러면은 그 돈이 어쨌든 베트남 내에서 도는 거니까 베트남 국경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외화 유출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지금 당장 베트남 병원을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병원이란 거는 어떤 무슨 제조 공장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어서 바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엄청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더 이상의 베트남이 돈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엄청 돈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면 베트남의 특성은 이제 베트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베트남 경제는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가족이 넘버원인 그런 사고 체제에서 가족이 아프거나 병 걸렸을 때는 자원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주요 병원들도 이런 제안에 끌려서 뭐 MOU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거. 베트남에 와서 MOU 한 번 안 써본 대형 병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뭐 헬리콥터 동승해서다 뭐 한번 돈 다 보고 땅만 찍어라 다 준다 병원 지어라 무슨 다 공짜로 준다 뭐 당연히 그렇죠. 삼성도 공짜로 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MOU가 진행이 안 되고 MOU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제 요 의견이는 저의 의견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죠? 이게 접니다. 네, 제 사진 이렇게 이제 실었네요, 박 기자가. 그래서 이제 전을 소개하는데 저는 황기성이고 아시다시피 저는 뭐 경남 코리아 성형외과 네트워크에 제가 대표원장입니다. 제가 대표원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거를 실제 제가 몇 년 동안 해서 겪어보지 않았으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요, 실제 막상 부딪히면은 보이지 않는 각종 장애물들이 이게 무섭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원하시거나 오는 친구나 뭐 이런 뭐 어떤 뭐 친지들 또는 저한테 소개받아서 모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이거 당신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여기 오는 분들이 대개 여기 시장을 만만하게 보거나 그죠? 베트남을 낮춰보거든요. 그냥 니네 별거 있어? 나 실력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여기 시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시장인데 여기 뭐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거라도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시면은 제가 얘기하기를 최소한 6개월 정도라도 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밥 먹고 놀기만 해도 좋으니까 여기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시장 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둘러보고 차로 쳐다보고 자꾸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해보고 하는 걸 해야만 비로소 베트남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6개월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4년 여기서 이상 살고 있는데 그 정도 지나니까 비로소 조금 제가 베트남 사고방식을 이제 제 몸 안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체득하는 입장이 된 거지
6개월 해서는 그 베트남 사고방식을요. 베트남의 사고방식, 이거 베트남은 비엔남이라고 합니다. 비엔남 사고방식을 갖다가 체득하지 못합니다. 이 방식을 체득해야지 여기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 체득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내가 한국인이지만은 베트남 사람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베트남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시장 조사라기보다는 베트남 사고방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무작정 나는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돈과 이 정도의 기술과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진출하면 된다고 무작정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부터가 이제 패착이죠. 그것부터가 이제 그걸 하는 그렇게 나오면 저는 보통 제가 예측합니다. 아, 이분은 말 안 듣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한 대강 견적이 나오죠. 한 1년 버티겠네. 1년 못 버티겠네. 6개월 만에 집에 가겠네. 이렇게 이제 예측하게 되죠. 이분 한 2년은 버티겠구나. 또는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초반에 감을 잡고 준비하는 분들을 볼 때, 아, 이분은 여기서 살아남겠구나. 그걸 미리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싹수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네. 자,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거 예를 볼까요? 한번요. 이게 영어 시험은 대개 통과해요. 물론 여기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지만 영어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토익 같이 전 토익 안 쳐봤어요. 쉽지 않아요. 또 어쨌든 대강 의사들은 그 대개는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까 뭐 통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어 시험을 통과했는데 원하는 면허는 잘 못 받아요. 첫째, 질질질 끕니다. 엄청 시간 걸립니다.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 내는 서류가. 또 서류를 자꾸 보정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서류 한번 고치면 몇 대를 훅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돈 줘야 됩니다. 돈 여러 군데 많이 써야 됩니다. 돈 쓰게 되더라도 또 잘못 돈 쓰게 엉뚱한 데다 돈 쓰게 되면 돈을 다시 써야 됩니다. 또 몇 개월 훅 지나갑니다. 또 실제로 여기서 받아보니까 엉뚱한 면허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딱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받아보니까 이게 내가 바라던 면허가 아니고 이상한 면허가 나와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턱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 엉뚱한 면허가 나온 거지. 이걸 갖다가 하다가는요, 이게 이런 면허를 받아놓고서는 뭐 성형 수술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가 또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고요. 단속 대상이란 건 뭐냐면 여기 불안하다는 거고 언제든지 단속당할 수 있고 단속당한다는 의미는 돈이 든다는 뜻입니다. 털릴 수 있고 돈이 들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여기 공무원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예측이 안 된다. 도대체 이게 각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마다 어떻게 될지를 그때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이거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개 여기 오는 한국 의사분들이 6개월을 버티면 되라는 거고 1년 버티면은 진짜 놀라운 거다. 다 포기하고 돌아간다. 이게 이제 90% 이상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다 이겁니다. 네, 박 기자가 아주 잘 지적했어. 제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또 제 의견이 뭐냐면은 제가 겪어보니까 이래요. 여기 의사가 한국에서와의 이 의사의 그 사회적인 그 지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그냥 노동자예요. 의사는 베트남에서 그냥 조금 기술이 있는 뭐 지식하고 기술이 있는 노동자에 불과해서 한국에서와 이 사회적 지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의 말빨이 맥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의사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낄 때, 이거 내가 나의 어떤 그 셀프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자부심이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황기선 원장도 제가 저도 뭐 황 원장도 황 박사도 뭐 너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 완전히 그러면 뭐 너가 베트남 의사 같이 그렇게 그냥 핫바리가 돼갖고서는 여기에서 그냥 베트남인들에게 굽실굽실하면서 너가 의사 생활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합니다. 뭐 저는 여기서 현직 장관도 제 환자를 오래 했고 고위층 들어오고 다 제 앞에 오면 다 뭐 저는 친구같이 대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저한테 대하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제 앞에 와도 저한테는 굽실굽실하고 자 무슨 문제일까요? 결과적인 이겁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이 외국 의사들에게는 높입니다. 존중하고 특히 외국 의사 중에서도 교수라고 하면은 높이고요. 또 특히 더해서 의사가 자본을 갖다가 만약에 저는 자본국은 아닙니다만은 의사가 자본까지 같이 자본력이 겸비해 있다면은 대단히 존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기 이제 제 파트너 의사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의사들에게도 버티셔야 된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왜 쉽게 포기하는 거야? 사실 그 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쉽게 포기하는가? 체력이 떨어지는가? 멘탈이 떨어지는가? 글쎄요. 하여간에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례가 좀 있어요. 베트남의 민간 병원은요, 여기 부동산 개발업체가 하는 경우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빈맥도 그러고 빈그룹 하면 여기 베트남의 6입니다. 6이고 6이 서열이고 민간 기업 분야에서는 1등이죠. 왜냐하면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6등이지만은 민간 기업에서는 베트남 1등입니다. 삼성 빼고 삼성 1등이거든요. 삼성이. 그러니까는 삼성 1등, 2등, 3등, 4등, 5등은 베트남 국영기업. 에너지 통신 분야입니다. 에너지하고 통신 분야. 그리고 6등이 빈그룹인데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로 성공했어요. 성공은. 그래서 이 빈그룹이 설립한 병원이 빈맥이에요. 빈맥. 근데 이제 빈맥도 이제 보면은 병원을 가 보면은요. 시설이 엄청 좋고 좋은 위치에 뭐 한국의 시설 못지않게 훌륭하고 의사들도 훌륭한 것 같고 좋은 의사를 초빙한 것 같고 다 훌륭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보면 좀 휑하단 말이에요. 좀 휑하고 엄청 비싸요. 그 병원비가 모든 것이 엄청 비싸고 바가지란 느낌이 들고 항상 보면은 가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해 보면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응?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자,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빈그룹에서의 빈맥을 바라보는 거는 빈그룹의 대형 쇼핑몰인 빈콘몰에 영화관을 입주시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말하자면은 이 병원은 이 그룹에서 그 개발하는 부동산 단지 거기에는 수십만 평을 개발할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아파트, 빌라, 뭐 상가 쫙 갑니다. 완전 도시 하나 만들어 버리는데 미니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에 병원이 하나 들어가야만 거기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양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주로 병원을 쓰는 그런 기본 개념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실제 병원 그 목적이 다르죠. 병원의 가치, 병원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우선순위가 2번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게 베트남의 민간 병원도 발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일하는 의사나 경영진이나 뭐 어떤 직원들이나 다 의욕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건 빈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여기 부동산 재벌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을 좀 이렇게 좀 크게 개발한다고 하는, 나 좀 여기서 방구 좀 껴. 베트남 나 여기 방구 끼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베트남 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대개 다 그 단지 안에 병원 하나씩 500병상짜리, 1000병상짜리, 2000병상짜리 다 하나씩 개발합니다. 가보면 다 똑같아요. 다 텅텅 비어 있고 시설 엄청 좋습니다. 의사들 다 맥이 다 빠져 있고, 예, 텅텅 비어 있고 오너는 그러면 다들 궁금해요. 오너가 이거 굉장히 이거 실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너는 쌩쌩합니다. 환자 오든 말든 관심 없어요. 왜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베트남 의료 시장이 말이죠. 이게 왜 이게 혼란이 벌써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래는 베트남은 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다 무상의료였어요. 돈이 안 들어요. 병원 가는데 돈이 안 들고 다 국공립 병원이었는데 이게 말이죠. 민영화 중이에요. 민영화 중인데 그래서 민영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거의 공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공짜가 좋은 거 아니야? 의료 시스템 할 때 안 그러죠? 여기 사람들도 예전에는 못 살 때는 돈 없었을 때는 공짜로 치료받는 거를 선호했을지 모르지만은 베트남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자가용 굴리고 뭐 서민들도 오토바이 몇 대씩 굴리고 그죠? 웬만한 사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돈을 내가 내더라도 돈을 내가 낼 테니까 좀 좋은 의료 시스템 서비스 받겠다. 좋은 의사 만나고 싶다. 나도 돈 좀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다. 나 걷게 해줘 다시. 그런 욕구가 엄청 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막을 수 없습니다. 못 막아요. 그걸 막으면은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 이 투자된 병원으로만 환자가 인산인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설 후지고 이런 데는 환자가 아예 또 없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보니까 의사들도 피곤해. 너무 환자 많어. 그죠? 월급 한 100만 원 받는데 물론 의사가 여기 이제 의사 월급이 뭐 국립대병원 이런 데 한 100만 원이지만은 실제로는 뒤로 돈 버는 거는 몇 천만 원씩 벌죠. 의사가 돈 여기 부자입니다. 여기 의사들이라 빌딩 몇 채씩 갖고 있는 의사들 많아요. 예? 베트남 의사들 부자예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이 과잉 진료가 뭐 한국에서만 과잉 진료입니까? 베트남에서도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과잉 진료가 빈번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건강보험은 매년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 그리고 지방이나 조그만 뭐 보건소, 뭐 국립병원, 도립병원 이런 데는요 다 적자예요. 환자도 없어요. 다 큰 병원으로 가버립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더 투자를 해서 뭐 더 민영화를 가속시키고 또 좀 더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지금도 얼마 전에도 7%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이뤘는데요. 이거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사회 SOC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해요?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쓸 돈조차 부족한 지경입니다, 지금. 네, 베트남도 고민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도 어떤
corruption. corruption이 한국말로 뭐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부패, 그죠? 권력 부패와의 전쟁,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돈, 의료 분야에 돈을 쓸 돈이 이미 다 고갈됐기 때문에 이미 다 썼어요. 매년 다 썼습니다. 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해외에서 그 좀 더 그 의료 병의료 분야에 FDI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자 여기서 이걸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건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답입니다.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처럼요, 산업자본 플러스 의사, 의료 전문가 플러스 경영진, 이렇게 3박자가 한꺼번에 맞물려 있는 형태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요, 통째로 시스템 그대로 베트남에 이렇게 옮기는 것만이 최선의 진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정부나 민간에서 한국에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베트남이 말이죠,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망이 거듭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투자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왜 실망할까? 이게 시각차라서 그래요. 베트남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한국 의사가 베트남을 진출하고자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의사분들이 오시고 병원들이 오잖아요. 한국 병원들이 오잖아요. 그럼들은 베트남의 어떤 사업의 특성상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한국 의사나 한국 병원이요, 반드시 자본을 끼고 온다고 봐요. 왜냐면 베트남은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본이 더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나 병원은 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베트남은. 한국은 안 그러죠. 한국은 의사나 병원이 자본력과 거의 대등한데 베트남은 자본이 왕이에요. 자본이 1등. 그래서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왜 베트남 사람들 생각에는 왜 한국 의사가 베트남 와서 일한다고 그러지? 어떻게 한국 병원이 베트남 와서 진출한다고 그러지? 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본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개 지금까지 모든 대개오는 99%, 사실은 거의 100%의 한국 병원이나 의사들이 베트남 진출할 때 알고 보니까 자본력이 없더라. 자본 안 가, 돈 안 갖고 오네. 여기 보세요. 산업자본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했죠. 돈 없이 병원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당국에서 실망하게 되고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돈도 없이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실망하게 되면은 협조를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사인을 줍니다. 혹시 아마 이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의사나 병원들이 아마 베트남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런 너네들은 자본을 갖고 와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또 이걸 이해 못해요. 한국에서 오는 분들 그 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나 3년 4년 살아야지 베트남 사고방식을 이해한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가끔 베트남에 왔다 갔다 뭐 몇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 뭐 한국에서 베트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깨닫기 힘들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 의사들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돌려서 얘기를 많이 돌려서 술 먹으면서 돌려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술 먹으면서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대화를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본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맨 마지막 요 말이 답, 아주 핵심 답이고, 요거는 제 여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여기서 베트남에서 안착한 손에 꼽히는 한국 의사로서 이제 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간에 뭐 제가 오늘 재미있는 해설 이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